뭐랄까요? 예쁘게 좀 조합해요. 선생님, 저 이번에 기아 시험 봤는데 그치? 당일 점수는 별로 안 나올 거야. 하지만 꽤 안녕하세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2년 1학기 중간고사 대성고등학교 편에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자, 왜 선생님이 방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라고 했냐면 선생님이 올해로 은평구 지역에서 약 한 15년 가까이 지켜보고 있는데 이렇게 그 시험 난도가 너무 이렇게 쉬웠던 적이 거의 처음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올해로 이제 소위 아이들끼리 이런 말이 있어요. 대성이 숭실을 이겼다. 쉬운 걸로. 그래서 숭실은 시험이 너무 어려웠는데 대성은 너무 쉬웠다라는 평이 이제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에 17명이 만점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만점을 받아도 2등급이 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대성고 아이들은 사시나무처럼 보들보들 떨고 있죠. 기말고사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1학기 종합 등급이 여기서 털리고 저기서 털려서 이래저래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긴장감을 가지고 기말고사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중간고사 총평 플러스 기말고사 대비법, 그리고요 이렇게 선생님이 10분 정도 10분 가량의 영상이 끝나면 뒤이어서 바로 선생님이 주요 문항 해설 강의를 들어갈 거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고정해 주세요. 자, 대성고 수학 기출 분석 강좌 영상 시작합니다. 자, 우리 1등급을 향해서 도전! 자, 대성고등학교 1학기 중간고사 총평, 그리고 적중했던 탑5 문제, 그리고 기말고사 준비법이에요. 자, 첫 번째, 일단 대성고등학교는 시험 범위가 제일 많았다. 은평구 지역에서 기대했던 대로 다항식의 연산에서 부등식까지, 즉 도형의 파트 전까지 다 나갔죠. 평면좌표 전까지. 자, 25문제 객관식, 서답형 10개입니다. 다른 학교 친구들이 여기까지만 보시면 와, 진짜 개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몹시 많죠? 그렇지만 시간이 60분입니다. 근데 또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실 다른 학교는 50분 동안 시험을 보는데 한 20문제 정도 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60분인데 지금 몇 문제 늘어났죠? 이게 지금 35문제인데 15개나 늘어난 거죠. 사실 그런데 이 객관식 안에는 10문제 정도가 빈칸 완성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문제 난도 자체는 어렵진 않다. 그래서 계산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10문제는 그냥 챙겨갈 수 있는 객관식이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에 특징, 역대급 쉬운 난도.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지만 실제 우리 그 베이스 캠프 학원에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스카이반이 있어요. 스카이반은 아이들은 대부분 모의고사를 거의 만점 받거나 한두 개 정도밖에 틀리지 않는 우수한 학생들로 구성된 반입니다. 근데 그런 반에서 거의 이제 대성고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그 대성고 아이들이 시험 보고 나서 그 했던 반응들이 정말 이랬어요. 선생님 너무 쉬웠는데 저만 쉬웠을까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실수했다면 100점도 못 맞는 거예요. 평소에 모의고사 한두 개밖에 안 틀면 뭐해? 그러니까 변별력이 좀 없었던 시험이라서 선생님 좀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평소에 열심히 훈련하고 또 열심히 했는데 그거에 반해서 또 실력 발휘를 하기가 좀 힘든 시험이었던 건 아닐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학교 부교재, 왜 이렇게 쉬웠냐면 학교 부교재가 있잖아요. 대성고는. 근데 학교 부교재를 사실은 한 3번만 돌려도, 그러니까 최소 2-3번만 돌려도 풀 수 있게끔 어렵지 않았고요. 그리고 학교 부교재에서만 출제된 건 또 아니었죠. 학교 부교재가 아닌 문제들도 덜어 있었지만 그마저도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래 대성고 난도라면 학교 부교재 플러스 모의고사 기출문제들이 들어갔는데 모의고사 문제가 어렵게 나왔었거든요, 원래. 그래서 부교재에 없는 다른 문제가 나왔을 때도 결코 쉽지 않았던 문제들이 출제됐었는데요. 중간고사 때 많이 이제 응원해 주시려고 좀 쉽게 내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적중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객관식 23번부터 보죠. 총 이제 선생님이 그럼 5개만 적중했냐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이에요. 사실 이제 문항별로 전 문항에 대한 적중도 분석,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문항 특징들은 선생님이 이제 기출 분석 보고서를 이제 선생님이 올려놨어요.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 학원 사이트, 베이스캠프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자료실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혹시 선생님 저는 그거 대성고 학생인데 궁금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언제든지 선생님 인스타그램으로 DM을 보내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영상 댓글에
남겨주세요. 자, 객관식 23번. 자, 대표적으로 5문제만 얘기한다는 얘기죠. 자, 객관식 23번에서 요 문제들은요, 사실 백캠 엔제에서 6강 20번 문제 있었습니다. 자, 뭐냐면 n이라는 수가, 그러니까 a, b가 정수고요. 그리고 n이 20 이하의 자연수예요. 그런데 요 식이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는 얘가 얘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개수 비교하고 정리하는 건데 마찬가지예요. 다만 3개의 약수를 갖는다? 아, 그럼 알파, 베타는 어떤 수여야 되지? 라는 특징을 찾아야만 하는 그런 문제였죠. 자, 서답형 2번. 자, 사실 이 문제는요, 모의고사 기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19년 모의고사, 그래서 2학년 가형 모의고사 29번 문제였어요. 나머지 정리 문제였는데 꽤 유명한 모의고사죠. 근데 사실 학교 부교재가, 대성고 부교재가 이런 모의고사 기출로 100% 이루어져 있는 교재다 보니까 그 문제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원본이에요. 2019년 고2 3월 가형 모의고사 29번 원본인데요. 요 부교재였어요. 그래서 부교재에서 위치는 3쪽 15번이었죠. 자, 그 문제를 이제 변형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답형 5번. 어렵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연습만 하면 어렵지는 않았는데 사실 어떤 훈련이 되어 있으셔야 되냐면 우리가 백캠 엔제 테스트 8번에서도 보시다시피 요 문제들, 예를 들어서 fx가 4차냐 3차식이냐, 주로 3차 4차가 나왔죠. 그런데 1일 때 1 넣으면 1이야, 2 넣으면 4야, 3 넣으면 9야? 아, 그러면 얘가 x면 x제곱, 얘가 x면 x제곱, x면 x제곱이구나. 그래서 fx는 x제곱의 근이 1, 2, 3이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식을 이끌어내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을 많이 어려워했어요. 현강생들도 처음 보니까, 처음 볼 때는. 근데 사실 많이 보면 또 많이 익숙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한 5개 유형 정도, 그러니까 5종류의 상황으로, 그러니까 5문제 정도가 이제 우리가 백캠 엔제에서 출제됐기 때문에 뭘 골라야 될지 선생님도 고민했는데 아주 유사한 구조는 바로 이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답형 10번이에요. 자, 서답형 10번은 이제 마지막 문제로서 이 부등식 문제였어요. 근데 부등식은 사실 뭐로 해석한다? 그래프의 위치 관계로 해석한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 위치 관계 해석 이따가 해설 강의에서 선생님이 말씀드릴게요. 자, 거기 이제 올림포스 고난도 변형. 요 교재가 뭐냐면 이제 베이스 캠프에서 내신 대비를 한다라고 한다면 물론 반별로 우리가 스카이반부터 기본반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입학고사를 보시고 나면 반별로 배치고사에 의해서 배치가 되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모든 반이 내신 대비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아주 기본적인 교재가 첫 번째가 뭐냐면 교과서 변형 교재예요. 그래서 교과서 변형 교재 그리고 올림포스 고난도 또는 올림포스 이런 EBS 교재들 변형 교재가 있어요. 와, 선생님 국어나 영어 말고 수학도 변형 교재가 필요한가요? 그럼요. 그래서 이 변형 문제들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적인 실전 감각을 키워야 되고요. 마지막 코스가 바로 뭐다? 파이널 엔제, 베이스 캠프 엔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캠 올림포스 고난도 변형에서 우와 부등식이었죠. 그래서 요 2차 함수와 2차 함수 사이에 직선이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그런 스타일의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연습을 많이 해봤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런 생각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기말고사는 어떻게 또 준비를 해야 될까? 지금 굉장히 좀 씁쓸하죠. 그리고 뭐 수학만 문제겠어요? 전 과목별로 지금 여러분들이 취약 과목들이 다 각자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사태가 심각함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5월 말이니까요. 이제 중간고사가 약 한 달도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부터 어떻게 달려야 되는지 좀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 교과서 및 4점짜리 기출을 씹어 먹어야 됩니다. 여기 이제 뭐가 빠졌어요? 부교재. 그래서 여러분 대성고등학교는 부교재가 있기 때문에 교과서와 부교재는 최소 2회독입니다. 선생님 저는 1등급을 평소에 놓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전 좀 잘하거든요. 그럼 교과서 그래도 한 번만 푸시고. 선생님 저는 2등급 이하예요. 그래서 평소에 모의고사가 2, 3등급 이하라면 교과서 2번은 푸시는 게 좋다. 그리고 교과서와 함께 부교재 푸셔야 되는데 부교재는 1등급에서 4등급까지 거의 수학을 나는 이 생에서 포기해야지 라고 하는 친구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부교재, 학교 부교재를 3번은 푸셔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3번 정도 푸셔야 문제를 보자마자 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수학 내신은 그냥 암기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굉장히 유형별로
단원별로 그 정해져 있는 빈출 유형들이 있는데 그 유형을 누가 더 고집스럽게 내 것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모의고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신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들이 자꾸 보면 볼수록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그러려면 그냥 보이진 않겠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자만이 뭐랄까요? 그런 느낌 있죠. 문제를 보자마자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면서 풀리는 그 시원한 느낌. 그 시원한 느낌이 그냥 생기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 문제집을 많이 풀면 점수가 잘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집 많이 샀단 말이에요. 근데 고등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사더라도 유형서 그리고 기출서 이렇게 크게 두 권으로 나눠봤을 때 한 권씩 사셨다면 요 한 권을 최소 2번씩은 푸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여기서는 한 권은 3번씩이라고 얘기했죠. 3번까지 가면 너무 좋은데 못 가더라도 2번씩 푸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형서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이 봤을 때 SS 문제집 있죠? 산? 뭐 이런 문제집. 또 여러분들 많이 푸는 건 뭐가 있을까? 와플. 뭐 이런 문제집 있죠. 그래서 유형들이 많이 적혀져 있는 거 유형서. 내신 대비서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대성은 그러면 큰일 나요. 그것만 풀면. 그러니까 이제 자의 이야기라던가 엄마 혀라던가 뭐 기출의 퓨처라던가 뭐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능 기출 모의고사 문제집을 한 권씩을 고르셔서 여러분들이 3번, 최소 2번 이상을 푸셔야 된다. 그럼 처음에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처음부터 이 단원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고난도 문제는 못 풀겠죠. 그럼 넘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평면좌표에서 고난도 문제 빼고 난이도 하중까지 또 두 번째 단원 직선의 방정식에서 또 난이도가 상인 거 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시험 범위가 거의 이제 아직 정해져 있진 않지만 지금 영상 기준으로 봤을 때 하지만 선생님 생각엔 도형의 이동까지는 무난히 갈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1회독 하시고 나서 다시 2차로 풀 때는 평면좌표부터 1차 때 풀었을 때 틀렸던 거 그리고 안 풀었던 거 고난도 문제 그런 거 위주로 챙기는 게 2단계. 그리고 3단계는 뭐냐면 시험 일주일 전에 1~2단계에서 틀렸던 문제들 다시 씹어보기.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3회독 하시고요. 조금 더 정성을 들일 수 있는 분들이라면 오답노트 작성도 너무 좋겠죠. 오답노트는 언제 좋으냐면 여러 문제집을 풀어서 헷갈릴 때. 왜냐면 그 문제집들을 다 갖고 다닐 수가 없죠. 수학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가방이 지금 너무 무거워요. 지난번에서 깜짝 놀랐잖아. 교실에서 책가방 하나 들어봤는데 거의 5kg 아령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거우니까 그런 오답노트 같은 거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잘라서 붙이면 그거 한 것만 시험 2주일 전부터 틀렸던 거 다시 푸시면서 자신감을 회복하는데 아주 큰 무기가 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 시간 싸움. 그래서 시간 싸움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시간 훈련 안 하고 이번 첫 시험 본 분들 진짜 많을 거예요. 대성고 전교생 중에 아마 선생님이 대충 손꼽아 봤을 때 그래도 한 60% 70%는 시간 훈련 안 했을걸요? 시간 훈련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죠? 중학교 때는 시간이 막 부족해서 문제 못 푸나요? 몰라서 못 푸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어려운 문제를 막 붙들고 씨름을 하다가 쉬운 문제를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시간 훈련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60분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골라서 이제 푸시면 좋겠고요. 또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풀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들 먼저 다 풀어난 다음에 어려운 문제는 그 다음에 풀어야지라는 어떤 그 유연한 사고를 여러분들이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계산 실수하는 분들 되게 많은데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많이 질문이 들어와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계산을 줄일 수 있느냐, 계산 실수를 줄일 수 있느냐. 왕도는 없죠. 공부에 왕도는 없지만 조금의 팁을 드리자면 끝까지 방심하지 말 것이에요. 왜냐하면 마지막 한 줄을 여러분들이 막 암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쉬우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계산 실수가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방심하지 말 것. 그리고 특히나 2단계에서 아까 얘기했던 오답노트 여러분들이 다시 재차 풀면서 끝까지 답이 34면 34가 나올 때까지 풀어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집요하게. 자, 우리 대성고 2022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분석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뒤이어서 해설 강의에서 우리 계속 만나도록 해요. 어쨌든 이번 시험 보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또 선생님이 여러분들 베이스캠프 현강생이든 아니든 우리 대성고 친구들 정말 많이 힘들었을 이 중간고사 끝나서 너무 축하드리지만 안타깝게도 또 기말고사가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다 기말고사 준비해서 모두 다 좋은 결과 있기를 선생님이 두 손 모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생기시면 뭐 언제든 DM을 보내시거나 아니면 영상에 댓글 달아주세요. 여러분
해설 강의에서 만나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여러분, 부탁해요. 자, 그러면 주요 문항 풀이를 진행할 거예요. 선생님이 오늘 뽑은 문제는 서답형 2번과 10번입니다. 자, 서답형 2번은 선생님이 앞서 총평 영상에서 얘기했어요. 자, 뭐였죠? 이 문제는 기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부교재를 받으셨겠지만 우리 대선고 부교재는 100% 모의고사 기출로 구성되어 있죠. 이 모의고사는요. 이 문제는 사실 2019년 고2 3월 가형 모의고사에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중 최고차 한계수가 1인 당식 fx가 있었어요. 근데 1단계, 자, 이제 가를 봤더니요. f를 g로 뭐 한대요? 나누고 있어요. 자, 이렇게 나눌 때 목과 나머지를 보면서 우리는 사실 세 글자를 떠올려야 됩니다. 자, 다항식끼리 나누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나눗셈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사실은 여기서 무슨 식을 세운다? 그렇죠. 검산식을 세웠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검산식. 짠. 검산식을 세워볼게요. 자, 그러면 fx는 자 gx로 나눴더니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목 자리, 여기 나머지 자리예요. 자, 근데 몫이 뭐라 그랬냐면 gx 빼기 x제곱이라 그랬어요. 나머지도 동일하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제 잘 생각해 볼게요. 자, gx가 몇 차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차수를 몰라요. 그러면 이제 상상을 좀 해볼게요. 만약에 g가 1차예요. 그러면 1차 옆에 2차가 있으면 얘는 몇 차씩? 2차예요. 근데 그럼 얘도 동일하게 2차겠죠? 근데 1차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2차 나오면 될까요? 안 되겠죠. 삐. 그래서 첫 번째 가설은 실패했어요. 자, 만약에 g가 2차예요. 근데 만약에 g가 2차인데 2차식에서 x제곱 빼면 몇 차게요? 모르죠. 1차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gx가 x제곱으로 시작하면 이게 1차도 될 수 있어요. 근데 gx가 2차면 x제곱이 소거가 안 되면 2차가 만약에 된다잖아. 그러면 소거가 안 되면 얘도 2차니까 이런 말은? 네. 그래서 항상 나누는 식과 나머지는 차수가 어때야 돼요? 한 차수가 작아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진행된다면 절대 그럴 리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낸 방법은 이거여야 됩니다. 아, 얘가 이제 gx가 2차긴 한데 어떤 2차냐면 x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였던 거야. 그래야 봐봐. ax 플러스 b 이렇게 썼을 때 우리가 gx에서 x제곱 빼면 1차식이 나오죠? 그래서 나머지도 1차식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되나 봐봐. 자, 2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차 될까요? 최대 1차?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가면 여러분 나중에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문자가 2개죠. 이때 우리가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짜자잔. 최고차 한계수가 1인 f입니다. 자, 여기서 최고차 한계수는 여기서 어디서 나와요? fx는 요렇게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와 얘를 이렇게 곱하고 다시 뭘 더하기로 했어요? 얘를 더하기로 했는데 최고차항은 어디서 나온다? 이렇게 곱해야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최고차항은 이렇게 곱하시면 ax 3승이에요. 그러니까 a는 얼마? 네, 1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A가 이렇게 1이어야 최고차 한계수가 1인 F다. 자,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자, 우리가 X제곱 플러스 1X 플러스 B고요. 그리고 몫은 X 플러스 B고요. 이게 몫이고. 자, R은 뭐예요?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X 플러스 B예요. 이게 뭐라고요? F입니다. 자, 그럼 2단계. 자, 그 다음 단계에서 뭐라 그랬냐면 GP 빼기 P제곱이 0이래. GP 빼기 P제곱이 0이래. 그럼 GP 빼기 P제곱이 뭐야? 그랬더니 이제 써보자. 자, GP 빼기 P제곱은 자, GP가 뭐였어요? 여기다가 사실은 P 대입한 거죠. X자리에. 자, GX 빼기 X제곱에서 X자리에 P 넣은 거라고. 그럼 X자리에 P 넣으면 뭐야? P 플러스 B네요. 근데 그게 얼마인? 0이 되는 거래요. 그래서 짜자잔, B는 P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GP에서 P제곱을 빼시면 P 더하기 B다. 근데 여기서 P 더하기 B인데 왜 B는 이렇게 됐죠? 선생님 왜 마이너스 안 붙였죠? 갑자기 순간적으로 미안해요. 자, 그래서 B는 마이너스 P가 된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fx를 x 더하기 P로 나눈 나머지 이거 너무 길다. 이거 우리가 기호로 뭐라고 쓰죠? 그렇죠.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이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들어준 x값, 즉 마이너스 p를 대입했을 때 우리는 f 마이너스 p가 얼마라는 걸, 96이라는 걸 알아요. 자, 그럼 f 마이너스 p를 어디서 찾는다? 얘가 fx였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p를 넣어볼게요. 그럼 p제곱 마이너스 p 플러스 b, 마이너스 p 플러스 b,
그리고 마이너스 P 플러스 B, 이게 F 마이너스 P인데 그게 96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B자리에다가 마이너스 P를 넣어볼게요. B자리에 마이너스 P를 넣으면 P제곱 빼기 2P죠. 그리고 B자리에 마이너스 P를 넣으면 마이너스 2P죠. 그 다음에 B자리에 마이너스 P를 넣으면 이렇게 되죠. 그게 96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2로 약분해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마이너스 2로 약분 중이에요. 마이너스 2로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P 3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2P제곱, 플러스 P는 마이너스 48이다. 됐나요? 자, 다시. 자, 우리가 마이너스 P를 대입했어요. 아까. 그래서 마이너스 P를 대입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P 더하기 B, 마이너스 P 더하기 B. 자, 이 상태에서 B가 마이너스 P였어요. 그래서 P제곱 빼기 2P고 B가 마이너스 P였어요. B가 마이너스 P였어요. 이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2로 약분을 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로 약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인수분해를 또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죠? 인수분해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럼 P로 묶어볼게요. 이렇게 되죠. 그쵸? 이게 마이너스 48이래요. 근데 마이너스 48이란 얘기는 우리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랬더니 16 곱하기 3이죠. 16 곱하기 3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P가 얼마일 것 같으세요? 그래요. P가 마3이면 되죠. P가 여기서 봐봐. 이게 마3이 P다? 그러면 마3에서 1 빼면 마4인데 그거 곱하면 16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48이 되죠. 자,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8 넘겨서 조립제법 쓰면 너무 복잡하니까 선생님이 좌변만 인수분해했더니 이게 나왔는데 마이너스 48이 되려면 3 곱하기 16으로 정리가 됐을 때 P는 마3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다시 올라가 보면 P는 마3이고요. B는 그러면 그렇죠. B는 3이 되죠. 자, F4를 구하라 했으니까 자, B에다가 3을 이렇게 대입했을 때 이게 이제 F인데 문제에서 F4가 뭐냐? F4가 그럼 4, 4, 16, 4 플러스 그죠? 4 플러스 B가 뭐였어? B가 3이었죠. 이렇게. 그래서 4, 4, 그 다음에 3 이렇게 되고 7, 이게 되네요. 그럼 이게 얼마야? 23이야? 23에다가 7 곱하면 얼마야? 7, 3, 21, 7, 24, 161에 7 하면 168이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서답형 2번은 정답 168로 계산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대성고 두 문제 중에서 만났던 첫 번째 문제는 알고 보면 쉽지만 모르고 보면 어려웠던 모의고사 기출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리뷰하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문제로 갈 거예요. 자, 우리가 검산식 필수적이죠. 그래서 검산식을 세워서 이때 중요한 게 나누는 식과 나머지의 차수 관계는 항상 나머지가 나누는 식보다 차수가 적어도 하나 차이가 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식을 세운 다음에 대입하셔서 계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자, 우리가 요거를 그림으로 풀었으면 좋겠는데요. F와 G가 주어져 있을 때 얘를 만족하도록 언제 모든 실수 범위에서 얘를 항상 만족하도록 해야 된대요. 그러면 GX가 뭐냐면 A-2X 플러스 B고요. F는 요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1단계. 일단 중요한 건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요. 자, X-3이라는 그래프는요. 그렇죠. 이렇게 증가하는 이렇게 증가하는 1차 함수가 y는 x 빼기 3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2는요. 여기 아래로 볼록입니다. 그러면서 0,2를 지나죠. 대칭축은 어때요? y축 왼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리면 이제 이런 느낌입니다. 얘가 y는 2x제곱 플러스 5x 더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이. 자, 그 사이가 어디냐면, 선생님이 이제 그림, 요 색깔 좀 칠해볼게요. 그 사이라는 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y는 x 빼기 3 이상, 얘 이하니까 요 노란 색깔 영역에서 뭘 그려야 되냐면, 요거를 그려야 된대요. 근데 만약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요게 이제 직선인데, 만약에 이제 크게 이렇게 나눠볼 수 있죠? 기울기가 A-2가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만약에 기울기가 0이면 이렇게 뚫고 지나가요. 그죠? 기울기가 0이면 이렇게 뚫고 지나가죠? 그러니까 저 노란색 영역에만 붙어 있을 수 없죠. 이런 직선이니까 이게 뭐가? y는
a-2x 플러스 b란 직선이 뚫고 지나가요. 그럼 뚫고 지나가지 않으면서 저 노란 색깔에 이제 있으려면, 만약에 기울기가 이렇게 양수여도 될까요? 또는 이렇게 음수여도 될까요? 그러면 이 노란 색깔 영역을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2가 0이 아니라 그래서 얘가 그냥 양수, 음수라고 가정을 했을 때, 다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다 나오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게 안 나왔죠? 우리가 어떨 때는, 이 y는 x 빼기 3이라는 저 직선, y는 x 빼기 3이라는 저 직선과 나란하다면, 즉 평행하다면 우리는 절대 요 밑으로 내려오는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선의 기울기는 무조건 뭐다? y는 x 빼기 3의 기울기 1과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는 a가 얼마다? 3이다라는 사실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항상 저 사이를 지나가려면 최소한 얘가 이제 내려오다가 언제 최소겠어요? 그렇죠. y는 x 빼기 3과 일치할 때 최소겠죠. 지금 요 b가 뭐냐면 이 직선에서 무슨 절편? 그래요. 이 B의 역할은 Y절편이에요. 그러니까 B의 범위를 찾으란 얘기는 이 노란 색깔 영역에 이제 위치하도록 얘를 그려낼 때 Y절편의 최소 최대를 찾아봐 이런 거예요. 근데 최소는 어디예요? 그죠? 마삼이죠. 그러면 Y절편이 최대는 언제겠어요? 기울기가 평행하면서 이 이차함수랑 접할 때겠죠. 왜냐면 그거를 넘어가면 안 돼요. 이차함수가 항상 위에 있어야 돼요. 만나거나. 그래서 이렇게 접할 때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만 찾으면 되냐면 최소는 마삼이니까 요 알파는 마삼. 그런데 최대는 언제겠냐? 접할 때. 그래서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2랑 그리고 아까 요게 이제 1x였죠? 그래서 그냥 바로 쓰자. x 플러스 b. 얘가 접하는 거야. 접하니까 판별식은 뭐야? 네, 0이죠. 자, 그러면 4분의 d는 자, 반의 제곱 2는 4 빼기 ac. 자, 이게 0이에요. 그럼 2-b는 2죠? b는 얼만데요? 0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사실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지만 실질적으로 그려보면 y절편 여기 원점을 지나가게 그려지나 봐. 그러니까 여기가 0이죠. 그럼 베타 빼기 알파가 최대이려면 베타가 0이고 알파가 마삼이어야 최대 범위 아니겠냐. 이 베타 빼기 알파라는 것은요. 구간의 길이잖아요. 구간의 길이에서 가장 클수록 가장 커지려면 얘가 마삼이고 얘가 0이란 얘기죠.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면 3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대성고등학교 분석을 마쳤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총평에서 했었던 얘기 절대 잊지 마시고요. 기말고사 때까지 그 세 가지 사항을 유의하시면서 잘 준비하시면 여러분 어느새 원하시는 점수에 도달했을 거예요. 늘 응원할게요. 여러분 화이팅!